자, 안녕하세요. 네,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는지 이거 좀 분석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공개된 문제만 좀 분석을 좀 해본 건데요. 자, 뭐를 보시면 되냐면 예전에는 작았는데 이게 좀 많아졌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되는데, 자 보세요. 개념 문제는 2020년에 5문제가 나왔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근데 2024년도는 4개였거든요. 근데 요번에만 2개로 줄어드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. 결국 개념 문제는 여전히 중요할 겁니다. 우연히 2개가 나왔을 뿐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역학 쪽을 보세요. 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역학이죠.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역학에 대해서 시간적인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거의 비슷비슷했었어요. 근데 이번엔 되게 8문제면 되게 많이 나온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모자보건, 학교보건, 정신보건은 꾸준히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요번에만 문제가 좀 안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끊임없이 나오는 건 산업보건입니다. 산업보건은 2문제, 3문제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환경보건이 한때는 엄청 많이 유행을 했었다가 여기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한 3개, 2개 이 정도로 그냥 평균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. 식품위생도 예전에는 이게 식품위생 쪽이야 공중보건이야 모를 정도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. 한 문제 정도 이번에 나왔고요. 근데 문제는 위생해충, 기생충입니다. 외울 거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떤 때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자니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암기에 좀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위생해충, 기생충 관리. 자, 문제는요, 보건행정입니다. 보건행정이 자, 맨 처음에 1개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많아지고 요번에 역시 4문제 나왔습니다. 특히 보건행정 중에서도 계속 나오던 애가 아니라 안 나오던 애가 나왔었습니다. 저도 요거 보고 맨 처음에 충격을 먹어서 어떡하지? 이거 보건행정 어떡하지? 그러니까 보건행정에 있는 내용들이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. 그러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또 배워야 돼. 그럼 그것 때문에 시간적인 소비가 엄청나다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책은 보완은 하긴 했습니다. 보완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안 나오던 것들이 나올까봐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넘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는지 좀 보겠습니다.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한 게 요번에 이제 나온 문제, 최근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보시면 헬스 플랜 2030 엄청 단골이죠. 요거는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. 제가 이거는 시간적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거고요. 항상 건강 증진에 대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하이 건강증진 국제회의 주제까지 희한하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주제가 엄청 많아요. 근데 그걸 자꾸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. 하여튼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, 그거 말고도 국민건강증진법, 항상 건강증진에 대해서 뭔가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단골 문제가 이제 오늘 배우실 거, 자, 공중보건의 개념, 윈슬로우, 라논드라는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외우셔야 돼. 이분 오늘 수업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들어갈 것 중에 레벨과 클락, 이것도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.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쿡 찔러서 라논드 하면 여러분들이 툭툭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암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자, 역학 쪽에서요. 자, 역학 쪽에서 역시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이제 요번에 나온 문제인데, 감염 재생산수.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유명해진 단어가 감염 재생산수인데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단면조사 연구, 환자 대종 연구, 그 다음에 연구 중에서도 거의 하이라이트가 코호트 연구거든요. 이 코호트 연구를 물어보는 또 질문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매번 나오더라고요. 1차 예방, 2차 예방, 3차 예방.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감으로 좀 잡는 게 1차, 2차, 3차. 요번에는 2차 예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고, 자, 그 다음에 또 단골 문제가 면역의 종류죠.
근데 특히 이 중에서 인공수동 면역이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, 이것도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요거요.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이거를 물어보는.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하거든요. 문제가 너무 쉬워서. 근데 이걸 은근히 또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것도 역시 쭉 나열은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고